근육, 장기를 칼로 베어내는 듯한 복통, 한치도 통증이 가시지 않은 채로 몇 주나 버틴 이 사람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머지않아 내가 죽으면 시신을 부검하라. 샅샅이 조사해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나는 모든 집의 가문에게 마지막 순간의 공포와 수치를 기록으로 남기겠노라.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프랑스의 위대한 영웅이자 단순히 야심만 가득했던 정치꾼의 학살자라는 두 대립된 시선을 받는 인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입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의 세인트 헬레나 섬의 작은 집에서 생을 마감한 그는 그가 한때 잃었던 엄청난 업적에는 걸맞지 않은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생말미엔 그의 적들에게 독살당할까봐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에게 처방된 약조차도 독약으로 의심하며 거부했습니다. 의심대로 그는 독살당한 것이 맞을까요? 끊임없이 이어진 나폴레옹의 독살설과 그의 생애를 간단히 파헤쳐 봅시다. 나폴레옹의 업적은 가히 전설적입니다. 최근 나폴레옹 영화도 개봉했으니 영화를 보신 분이나 볼 예정인 분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 있었던 다른 모습이 드러나며 계속해서 영웅으로 칭송받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나폴레옹의 결점을 살펴보는 영상은 아니니 그의 생애만 간략히 살펴보죠. 나폴레옹은 아버지가 코르시카 섬의 귀족이긴 했으나 나중에 이 섬이 프랑스로 편입되며 얼떨결에 프랑스 귀족으로 인정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프랑스의 기득권 귀족층에게는 정식 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은근슬쩍 따돌림당하는 그런 계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16세에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 호병장교가 되었고 군인으로 승승장구합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었고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의 적이 되어 있었기에 정치꾼 기질이 다분했던 나폴레옹이 업적을 쌓기 좋은 상황이기도 했죠. 1793년 툴롱 전투로 뛰어난 지휘관임을 증명한 나폴레옹은 점차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후 27세의 나이로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의 적들을 제압하고 이집트 원정도 떠났고 그가 원정을 떠날 때마다 화가를 잔뜩 대동해 마치 현대의 SNS로 좋은 모습만 잔뜩 포스팅하는 것처럼 그가 공을 세우는 것 같은 그림을 프랑스로 쉬지 않고 보내 자신의 선전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원정은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에도 성공으로 둔갑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변신시켜 주었죠. 구독해주세요. 그러던 와중 나폴레옹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단숨에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오른 나폴레옹은 제1통령이라는 지위를 만들고 1804년엔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이 역시도 국민의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사실 나폴레옹은 혁명으로 정신없던 프랑스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그는 프랑스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은 바닥이라는 점을 깨닫고 온갖 개혁을 시작합니다. 은행과 복권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세무부서를 신설해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게 바꾸었고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일에만 지출하도록 하였죠. 특히 유명한 업적은 나폴레옹 법전인데 당시 프랑스의 법은 복잡하고 서로 모순되는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법을 뜯어고쳐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바꾸면서 봉건적인 특권도 없애게 하였죠. 도로를 건설하고 작물의 수확량을 늘리도록 힘썼으며 별도의 유대인 거주 구역도 없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모호한 주소 체계도 정비했는데 이때 도입한 체계는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시일에 고용과 물가가 안정된 프랑스에서는 범죄도 대폭 줄었으며 나폴레옹이 다스리는 시기에 지난 100년보다 빠르게 번영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으로 엄청난 병력을 한순간에 잃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러시아를 침공하며 대동한 수십만의 병력은 10분의 1 가량만 살아남아 가까스로 프랑스로 돌아왔죠. 단추가 부서질 정도의 추위로 병사들은 옷도 제대로 여밀 수 없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의 여러 국가가 연합한 군대에 포위되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쫓겨났죠. 흔히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배라기보다 엘바섬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약 12,000명의 거주민이 있던 이 섬에서 나폴레옹은 그의 정치 능력을 되살려 도로 건설, 선박 건조, 철광산 개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고 교육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탈출 기회를 포착한 나폴레옹은 700여 명의 부하와 함께 섬을 빠져나가 자신을 아직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파리로 진격하죠. 그러나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괴멸하며
그의 백일천하는 끝이 납니다. 영국은 나폴레옹이 다시는 도망칠 수 없도록 당시 배로 71일이나 항해하여 도착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를 유배시켰습니다. 이 섬은 인도나 남아프리카로 가는 배들이 식수나 보급품을 얻으러 들리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던 섬이었죠. 1815년 당시 인구는 요새 근무자 1000명과 나폴레옹을 호위하는 군사 2000명을 포함해 6천여 명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술을 가급적 멀리한 나폴레옹은 말년을 제외하면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병세가 있으면 사열이나 구토, 설사를 유도하는 말도 안 되는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의사의 진료를 매우 꺼려했던 나폴레옹은 그 덕에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1817년 9월 20일 나폴레옹은 복부 주변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변비 등이 찾아왔고 곧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느낄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그가 사망한 1821년이 되던 해엔 통증이 복부 전체로 퍼졌다고 합니다. 음식도 삼키지 못해 고기 육즙만 빨아먹었다고 하죠. 1821년 5월 4일 밤 웅얼거리다가 다음날 혼수 상태에 빠진 나폴레옹은 이내 5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곧 영국인 외과의 7명과 나폴레옹의 측근 10명을 대동한 상태로 안톤 마르키는 나폴레옹의 시신을 부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작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법한 1인치 크기의 궤양 하나가 위점막을 뚫었고 위에 내벽 전체에 걸쳐 암이 퍼져 있었으며 단단한 종양 부위도 암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소장으로 이어지는 12지장으로 가는 길인 융은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위궤양이 그가 처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1817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점막에 구멍이 난 건 나폴레옹이 죽기 수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산과 음식물이 구멍으로 빠져나와 온몸으로 퍼지며 몇 시간 안에 죽지만 나폴레옹은 간이 위와 붙어 막의 역할을 하는 바람에 죽지 않고 더 살아있게 되었죠. 이렇듯 나폴레옹은 위암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말이 정설입니다. 그럼 독살설은 어디서 왔을까요? 1960년대 스웨덴의 치과의사 스텐 포르슈피드는 나폴레옹의 질병을 연구하며 비소 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폴레옹의 시신을 직접 검사할 수는 없었으나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은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비소 함량이 정상치의 100배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나폴레옹이 독살당했다는 설이 생겼으나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시기에 채취된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을 모두 검사한 결과 모든 표본에서 골고루 비소가 대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인인 조세핀이나 아들인 나폴레옹 2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당시 비소가 흔하게 사용되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소를 약으로 처방받아 쓰기도 했고 비소가 들어간 화장품도 있었으며 특히나 옥색 빛깔의 벽지를 비롯한 생활에 쓰이는 여러 물건에서 비소 화합물을 이용해 이런 색을 만들어냈기에 습도가 높아지면 벽지에서 비소를 왕창 뿜어냈을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힌 나폴레옹 시신을 1840년 발굴해 프랑스로 옮길 때 제복은 썩어 있었지만 시신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기에 비소 중독설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어쨌거나 현재의 시선에서 그는 위암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만 나폴레옹의 증상 악화에 비소 역시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당대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비소 중독으로 큰 고생을 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근현대에 일어난 러시아의 독극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폴레옹 영화 한번 볼까? 나 케이블맨이라서 영화 뭐가 나왔는지 좀 몰라. 자네가 데려가야지. 나보고 보자 하면 내가 볼 것 같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날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가야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안 할걸. 그럼 왜 물어봤노? OTT 사이트 한번 뒤져보던가.